어려운 주제네요. 어려운 주제예요. 첫 번째로 남영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 건축가죠. 김수근 건축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네, 당연히 단계 gen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단계 gen조의 경우에는 이제 도쿄대 그 당시 때는 이제 동경체육대학이었죠. 거길 나온 거의 일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전까지는 타츠고 긴고라는 건축가가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가로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의 건축물로는 대표적으로는 그 도쿄역이 있고 도쿄역의 경우는 이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역일 거예요. 그거를 본따 와가지고 도쿄역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신도쿄역이 있고 구도쿄역이 있죠. 그 구도쿄역을 본따서 만든 게 서울역. 부서울역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 타츠고 긴고가 만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거의 마지막 끝물의 건축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도쿄 제국대학의 그 모더니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일기가 나와요. 거기에 이제 단계 gen조가 속해 있고 그 당시 때 이 사람들이 했었던 하나의 운동이 있었어요. 하나레 하텐이라고 한국말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탈테파 건축전이라고 하는데 탈테파 건축전은 좀 이상한 것 같고 예, 이탈 건축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기존 건축 메이지 시대의 건축으로부터 이탈한 좀 새로운 모더니즘을 우리가 구축해 보겠다라고 해서 도쿄대의 그 젊은 신건축가 그룹들이 나와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때 이제 단계 gen조가 나오고 단계 gen조는 어떻게 보면 김수근처럼 보이죠. 일본의 권력, 정치가들과 결속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고,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도쿄의 전반적인 도시 계획이라든지 굵직한 공공 프로젝트를 이제 실행해 갑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1964년에 도쿄 올림픽이 있었을 때 그 올림픽 스타디움 같은 경우도 했고, 이제 성마리아 성당의 경우에도 이 단기 개인조가 했고 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본의 전국적으로 뭐 히로시마 거기에 가가지고 그 메모리얼 뮤지엄을 꼼빼 공모전을 통해서 1등을 당선해가지고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버드에 가가지고 이제 뭐 강연도 하고 그래서 하버드에 단계 개인조 재단인지 어떤 뭐 있어요 그게 그래서 매년 일본 건축가들이 거기 가가지고 뭐 이렇게 스콜라십처럼 뭐 이렇게 수업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 정도로 굵직한 건축가인데 이제 김수근 선생도 그 단기 gen조한테 어느 정도 같이 일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gen조의 경우에도 상당히 디테일이 뛰어난데 김수근 선생의 건물을 봐도 되게 디테일 부분이 뛰어나다라는 건 알 수 있고 그 공안 사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남영동 여기서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오늘 매니저가 갖고 온 도면을 처음 봤는데 놀라울 정도로 디테일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로 느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부분이었고, 저도 처음에 왜 저 중간에 저 조그만 창문들이 있지? 이 인면을 매번 볼 때마다 그게 궁금했었는데, 이제 그게 중축이었구나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좀, 네, 이게 조그만 책무는 처음 음, 계획에서도 있었던 음, 부분이고, 색이 좀 다르잖아요. 위아래가 음, 이제 음. 요 위에 부분만 다시 사무실동이 더 올랐던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나선형 계단이 건축적인 요소로서 되게, 건축적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면, 아, 저렇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간을 연결이 없이, 끊임없이 그 동선을 연결시켜가지고, 내가 몇 층에 도달할지 모르게, 인식을 되게 흐트릴 수 있게끔 네. 하는 건축적인 장치로 나선형 계단을 사용할 때, 2층에 쓰면은 금방 느낄 것 같고, 3층도 음, 애매하다 보니까 그냥 그래 그럼 4층까지 맨 꼭대기층으로 그렇죠. 올려버리자. 그래서 지금 저 계획을 통해서 조사실이 저 5층에 자리 잡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음, 자연히 창문은 저렇게 자리 잡고 이제 증축을 하게 되니까 추가적으로 윗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되니까 이제 큰 네. 창을 사용한 것 같은데 이외의 인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좀 이해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건축가로서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건축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건축가한테 얼마만큼 전달을 했을지가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주는 속내가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쓸 건데 건축가한테는 우리는 음식점으로 쓸 거야. 근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혹시나 나중에 밤일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노름, 도박 그 용도로 쓰려고 이 사람 건축주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걸 건축가한테 보여주지 않고 그냥 우리는 식당을 만들 거니까 잘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그런 용도로 쓸 거니까
정말 이거를 확실하게 계획을 해주세요라고 건축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김수근 선생이 지금 이 남영동을 만든 건지 그 부분이 저는 한편으로 좀 궁금했고요.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가 어떨지. 그리고 건축가들의 좀 숙명으로서 우리는 어찌됐든 건축주가, 클라이언트가 갖고 오는 요구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도 한편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좀 묘했어요. 잔디 아빠는 어땠어? 일단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김수근 건축가는 만약에 아까 저기 변호자 얘기해 준 대로 단명하지 않고 장수를 하면서 계속 작품을 남겼으면 어쩌면 한국 건축의 조금 위상을 더 세계에서 더 높였을 수도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인 거는 분명한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역사에도 손을 댔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안타깝고 안 좋은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그 편을 들어서 건축가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까지 이 건물을 설계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뭐 우리나라 그 남북의 인연들이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건물을 짓게 된 취지와 또 좋게 포장한 명분을 소위 말해서 명분으로 들이밀었던 것들은 반공, 그 간첩들을 뭐 잡아서 조사하는 국가를 위해 이바지하는 일이라고 널리 홍보를 하고 이제 건축가들한테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당위성을 부여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은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 일을 받아서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 다만 오늘 사실 이렇게 겉모습만 그동안은 좀 봐왔었던 것 같아. 진짜 그 좁은 창은 고문실이다 정도 받아들였었는데 오늘 도면이랑 같이 보니까 이거는 확실히 설계 단계에서 그런 메커니즘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설계한 게 맞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더 좀 씁쓸해지는 기분인 것 같아. 어떤 그러니까 부분이? 나선형 계단이 고문실이 있는 층으로만 직접적으로 통한다는 거랑 그리고 음, 이 창을 사실 창을 안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근데 그 좁은 창을 만들어 놓은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해. 그 밖에 나갈 수 있다는 아주 음, 신락 같은 희망을 심어주는 게 그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 또 그런 장치인 것 같아서 굉장히 의도적이고 이거를 기획한 사람이 이 건축가 자신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 그런 걸 담당한 사람이 되게 형상적인 거를 그냥 건축가한테 요구했을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축가이기 때문에 후자였으면 그나마 조금 더 죄책감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음, 음, 굉장히 맞아. 의도된 것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서 더욱더 조심스럽고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나도 되게 비슷하게 느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진짜 궁금하긴 하다. 이 건축을 할 때 김수근 선생은 어떤 감정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이 조사실을 디자인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실은 당연히 방음이 돼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방음이라든지 뭐 흡음이라든지 소리가 나가지 않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오디토리움이라든지 그 소리가 전달되는 공간을 디자인할 때는 흡음재라든지 그런 걸 잘 이용하잖아. 뭐 도심 속에 있는 악기를 다루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데도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이 조사실은 사실 그런 공간으로서 흡음재가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하지만 만약에 이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여기서 좀 다른 거를 할 생각으로 그런 거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 건축가로서 계획을 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고문이라든지 일어난다는 걸 상상하고 건축가는 어찌됐든 공간을 만들 때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을 하고 나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과연 이 공간을 어떤 감정으로서 계획을 세웠는지가 되게 궁금하고 사실 이 조사실을 봤을 때 화장실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저렇게 벽을 낮춘다라든지 그런 거는 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어떤 공간을 디자인할 때 좁은 공간에 벽이 올라가면은 더 폐쇄감이 있고 더 답답한 감정이 들다 보니까 사실 밤을 낮추거나 이렇게 파티션을 낮추게 되면 공간감이 좀 더 넓어져가지고
사용하기는 편한 거는 있단 말이야. 그거는 진짜 공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도 취하는 제스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 공간을 내린 건가라는 생각은 그냥 들었거든. 이 공간이 왜 저길 내렸는지 나도 잘 모르지만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 의도가 아닌 고문을 시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기에는 벽을 올리는 게 불편하니까 라고 만약에 의도가 간다면 그것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도로 건축이 된 건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하나 좀 그러니까 다르게 보였던 거 아까 그 벽돌. 우리가 벽돌 건축을 하게 됐을 때 벽돌은 그 이음새, 그 모서리라고 해야 되나? 사실 벽돌 건축할 때 그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나도 지금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오피스 건물의 저층부를 벽돌로 지금 쌓고 있는데 저 이음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매번 고민이야. 왜냐면 사이즈가 좀 안 맞아가지고 저 매지가 안 맞을 음, 경우에 되게 안 예뻐지는데 이런 부분을 막 디자인해 놓은 게 느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김수근 건축가가 이 건물을 허투루 한 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어떻게 네. 하면은 잘 건물을 만들 수 있을지 자기의 심혈을 기울여서 디자인을 한 건 느껴지거든. 음. 그런데 이 건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고문시키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쓸 거다라는 건물을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정말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그냥 건축을 해 나간 사람일까? 라는 그냥 의문이 들었었던 저는 이야기다. 사실 조사실에 왜 음. 욕조가 위치해야 되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 샤워실이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샤워실이라든가 욕조가 위치하게 되면은 어쨌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왜냐면 여기 두 개의 의자가 있고 책상이 이렇게 있다는 거는 피의자가 있고 조사하는 그 뭐 검사라든지 뭐 경찰 뭐 그런 애들이 있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받다가 아 뭐 여기 장기간 투숙하니까 뭐 만약에 샤워를 할 일이 생기겠지 땀이 흘릴 수 있으니까 위생적으로 그러면 그런데 샤워 부스만 하나 달아도 되는데 굳이 욕조를 그렇게 볼 예. 수도 있겠네. 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뭔가 좀 너무 애매하다. 이게 그러니까 샤워실 같은 거는 이제 한국 여기 보이스 바닥이 다 이제 타일이고 한국은 이제 습식 화장실이니까 그냥 저런 욕조 없이 그냥 샤워기 하나만 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위에서 샤워하면 다 물이 밑으로 어쨌든 빠지니까 음, 굳이 저 욕조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음. 근데 정말 공들여서 모든 방에 저렇게 욕조를 설치하고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한 뭐 걸레바지라든지 거기까지도 저희가 다 고무판이 되어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물이 튈 텐데 근데 저렇게 샤워 구역이 나야지 되는데 물이 밖으로 도대체 왜 그렇게 모든 그 걸레바지를 고무판으로 할 정도로 물이 튈 일이 뭐가 있지? 음, 라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박종철 열사는 물고문도 받고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맞아요. 경부 압박 질식사로 인해서 숨을 거뒀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짐작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리고 사실 김중업은 이때 이제 어쨌든 박정희랑 친하던 그 김현옥 서울시장에게 반발을 하다가 결국에는 어, 이제 어쨌든 쫓겨나서 해외 거의 프랑스에 살다가 말로가 어쨌든 좋지 않았죠. 굉장히 김중업과 김수근은 대비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좀 황당하고 소름 돋고 그랬던 거는 이 부분입니다. 도대체 음, 여기에 왜 이런 장식적인 요소를 왜 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이 작은 구멍을 하나 보면서 이게 이제 한국적인 그 약간 단청? 약간 이런 걸 갖고 온 거예요. 음, 요거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굳이 설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 혹자는 이제 제가 인터넷 썼다가 혹자는 이제 블로그에 천재가 악마를 위해 설계를 했다라고 어, 이제 그러니까 뭐 블로그 제목을 달아놨거든요. 이제 그 글은 지워졌더라고요. 음, 근데 음, 제목은 이제 보이니까 그거 보면서 아 정말 격한 공감이 됐습니다. 진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도 뭐 다른 뜻이긴 하지만 저는 이 뜻에는 정말 그 속뜻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소름 돋는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어. 지금 그러니까 남영동 요 공간을 만든 거를 이야기를 배제하고, 그냥 김수근 건축가가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젝트와, 그리고 이 사람이 일본에서 일해왔던 배경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일본 건축에서는 이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긴 하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하나 싶은 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흡음재 간격 잡는 거 그런 거 할 때 되게 한편으로는 공감이 갔거든. 왜냐면 저게 밖에 보이는 인면에 보이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저거 디멘션을 잡고 디자인을 해야지라는 생각은 하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아까 구멍을 어떤 디자인을 할지도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부분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한다고 난 생각이 들거든. 저, 그러니까 건축적인 성향으로 의도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만약 음, 김수근 선생이 단명하지 않고 음, 오래 살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꽤 최근까지도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이 86년에 55세셨으니까, 음, 뭐, 2010년까지도 살아 계실 80세라고 했을 때, 음, 그렇다면 한 번은 이 남영동 대공부시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텐데, 왜냐면 음, 이것이 이제 경찰 인권센터로 쓰이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때 어떤 대답을 했을까? 뭐랄까, 그러면서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 별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위에서 시키니까 나는 건축가는 건축가의 일로 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그 한나 아렌트의 그 악의 편견성이 더 생각이 났어요. 그럼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각자의 그 생각인 거죠.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올려놓고 싶었어요.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고, 음, 그리고 이 김수근의 제자들, 공간 그 세대들은 그러니까 올려놓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 어쨌든 도제 시스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감추고 우리 스승님은 그럴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건축이 사실은 정말 그 정치와 권력과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혐오가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혐오라는 게 뭐 정치를 싫어한다 이런 게 아니라 무관심한 거죠. 정책과 가장 밀접한 게 사실 건축이고 부동산도 그렇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또 교육을 한 게 이제 우리나라 대학의 그런 어떤 문제지 않을까. 직업 윤리가 사실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직업 음. 윤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오늘 이야기해 보고 싶었어요.